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 국어학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 정희성 작가의 이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현대시 한 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요, 제가 미리 또 써놨는데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970년대라고 하면 그죠? 도시화나 이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잖아요. 이 산업화나 도시화가 뭐냐면 이 당시 우리나라의 농업 중심의 경제가 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나아가던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많은 인구가 이 급속도로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값싼 노동력으로 당시에 어떤 그 도시 노동자들이 좀 빈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더군다나 이 환경도 많이 파괴가 되었고 빈부격차가 또 매우 심화되던 시기가 바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던 70년대의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작품도 이 도시화와 산업화를 시대적 배경으로 당대 도시 노동자로서의 삶의 단면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이니까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볼 건데요. 자,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고 했는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뭐 저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문강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지금 화자가 처한 현실이 매우 부정적인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저녁이라는 시간은 해가 지고 어두워져 가는 시간이니까 이때 저문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자가 처한 현실이 굉장히 어두운 시대 현실이었구나라는 단서를 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대적 배경이 도시화와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때 어두운 시대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구나라는 것을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삽을 싣는다고 했으니까 삽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화자가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화자가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어가 바로 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제목이 저문강의 삽을 싣고니까 화자가 지금 흘러가는 강을 응시하고 있나 봐요. 동의하십니까? 그죠?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표현법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 흘러가는 것이 물뿐이랴 라는 말은 물뿐만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의문형 종결어미를 썼지만 이 흘러가는 것이 물뿐만이 아니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흘러가는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쵸? 서리법이 쓰였구나 라는 표현 방식 하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서리법은요, 얘들아, 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 방식이니까요, 나올 때마다 계속 경험하면서 이 개념을 확립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 할게요.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어. 우리가, 자, 우리라고 했네요. 그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시에서 말하니까 뭐 시적 화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라는 것은 말하는 화자를 포함한 복수의 대상이니까 화자께서는 지금 표면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화자가 있는데 이 화자가 바로 표면에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 하나 잡아두시고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저는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저가 바로 물과 무슨 시 되고 있네요. 그죠?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동일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또 정리를 하자면 이 강물에 흘러가는 물은 자연물이잖아요. 그죠? 이 자연물과 그리고 우리 화자가 그 물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연물과 화자를 무슨 시했다? 그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자연물과 화자의 모습을 동일시했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 동일시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여기서 흘러가는 물의 속성은 이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때 물의 속성을 좀 잡아보자면 물의 유동성.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모습과 그리고 물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으니까
뭐라고 정리해보죠? 무목적성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저렇게 유동적으로 목적 없이 흘러가는 저 물처럼 우리도 어쩌면 떠밀려온 어떤 삶의, 이 떠밀려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물과 같다고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지금 강에 있으니까 강변이겠죠, 그죠?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삽은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대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가는 생계수단으로서의 시어가 바로 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벗어버린다. 슬픔의 체크 좀 해볼게요. 왜 그렇죠? 슬픔은 얘들아 감정이잖아. 정서잖아. 그죠? 이 정서는 바로 누구의 정서니까? 그쵸? 이 화자의 정서가 바로 슬픔 상황인가 봐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얘들아 이 슬픔이란 정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삽에는 흙만 묻어있지 설마 슬픔이라는 게 묻어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 이 슬픔은 화자의 정서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일 끝나고 강변에 앉아서 이 삽을 씻으면서 노동자로서의 삶의 애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슬픔을 뭔가 이전에 이러는 이 삽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이 슬픔을 정화하려는 행위라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슬픔이라는 건 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적인 대상인데 이 슬픔을 마치 이렇게 흙이랑 같이 이 삽을 씻으면서 같이 씻어버리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개념을 바로 추상적 개념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씻을 수 있는 행위인 것처럼,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체화시켰다. 이런 말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관념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켰다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아마 저 고전문학에서 이 황진이라는 기녀가 썼던 그 시조 기억나실까요?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시조에서 이 밤이라는 시간은 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에 마치 그 한 허리를 베어낸다고 한 구절을 통해서 아마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켰다라고 아마 앞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그 차관된 방식이, 그 어떤 표현법이 지금 이 현대시에서도 똑같이 드러나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해볼게요. 자, 거기에 슬픔을 계속 퍼다버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이 끝나서 저물어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이라고 했는데 이때 스스로 깊어가는 강의 의미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의 의미는 노동자로서의 삶의 애환, 삶의 슬픔이 깊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삶의 비애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노동자로서의 삶의 슬픔이나 비애를 지금 하루만 씻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같이 일이 끝나고 그 강에 와서 삽을 씻으면서 슬픔도 같이 퍼다 버렸겠다. 그죠? 그렇게 이제 슬픔을 퍼다 버리는 행위가 많아지다 보니 강이 스스로 깊어간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강을 보면서 쭈그려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화자가 처한 이 어두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화자가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굉장히 순응하고 있다. 되십니까? 또 하나 체념하고 있다. 순응적 태도,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괜찮으세요? 자, 다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시대 현실이나 삶이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개 정도가 돼요. 하나는 뭘까요? 그죠? 그 부정적인 상황을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어떤 체념적 태도를 취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요? 그죠? 순응하고 있고 그 시대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고 있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 시험 선택지에 이 작품을 갖다 놓고 뭐 화자의 삶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선지가 있으면 그냥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시가 끝날 때까지 화자께서는 아무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아무런 의지가 없이 그저 순응하고 있고 체념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로 계속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고정을 시켜놓고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은 물이니까 아무래도 이 산업화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다 못해 썩어버린 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바로 그러한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라고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달을 매우 중요한 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달의 의미를 놓고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 이 달의 의미를 어떤 선택지에서는 이 달의 의미를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의 이미지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도시 노동자로서의 삶에 갑자기 뭔가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진다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이고요. 그 뒤에 진술을 보면 이 뒤에 진술을 보시면 이 화자는요, 아무런 적극적 의지 없이 다시 어두워 그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의 진술을 통해서 무조건 이때 달이 뜬다라는 의미는 부정적 시효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때 달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냐면 이 산업화 현실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빈민 노동자로서의 삶이 끝나지 않고 오늘도 달이 뜨고 내일도 달이 뜨고 모레도 달이 뜨고 계속 달이 뜰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달의 의미는 이 비참한 도시 노동자로서의 삶이 지속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달의 의미는 다시 정리해보자면 비참한 도시 노동자로서의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우리가 무조건 해석을 해주셔야지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 해볼게요. 자, 계속.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또 달과 같겠다, 그죠? 달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라는 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어두워져서 돌아가야 한다. 그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까지 보시면 그래, 이 시대 현실이 굉장히 부당해,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비참해. 하지만 이 시대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갈 거야 라는 의지는 마지막까지 시상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이 시상이 마무리되는 이 순간까지도 전혀 잊지 않고 계속 체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봐봐. 이 비참한 현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 화자가. 이해되세요?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지 없이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는 사람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렇죠.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소시민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알고 있어.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타개한다거나 의지를 갖지 않고 그저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가지는 그 소외된 계층들, 그런 계층들을 우리는 소시민이라고 하니까 이 소시민으로서의 어떤 이 노동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 개념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번째 행까지 이렇게 보시면 나는 돌아갈 뿐이다 까지만 보시면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시간적 배경은 저녁 무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마지막 9행부터 마지막 시상이 마무리되는 행까지 보시면 달이 뜨고 있으니까 마지막 구절까지는 달이 떴으니까 완전 깊어가는 밤이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저녁 무렵의 시간에서 밤이라는 시간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까지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